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본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는 가장 큰 상위 개념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모든 걸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무엇일까요? 딥러닝은 다른 사람들이 머신러닝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의 학습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이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딥러닝이 각광받는 이유는 머신러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인간의 신경망을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으로 정보를 처리해 보았더니 굉장히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개념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따라하며 학습, 생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전부를 의미합니다. 즉,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기술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은 이제 학습할 거리를 일단 던져놓고 이걸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구조를 보면 먼저 내가 이런 머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셋, 여기 보면 unsupervised, supervised, new data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기 좋게 잘 가공합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적절히 학습하기 좋게 바꿔주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머신러닝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나이브 베이즈 등등등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같은 유사한 결과끼리 묶는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현상을 예측한다던가 하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딥러닝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머신러닝 학습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학습법입니다. 여기 보면 이 뇌 사진에 보면 이런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계도 사람이 학습하는 인간의 뇌 구조처럼 학습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된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 딥러닝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뉴런의 구조와 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생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이라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신경망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뉴런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신경세포 뉴런은 약 한 1000억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돌기 부분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상 말단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를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시냅스는 다른 신경망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해주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양이를 본다거나 개를 보면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이러한 과정을 뇌에서는 이렇게 신경세포 간에 서로가 신호를 전달하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 신경세포들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망을 구성한 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즉 사람의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 신경세포들 간의 관계를 잘 본떠서 만든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이 빨간색은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은 데이터가 출력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히든 레이어,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서로가 서로 하나하나가 뉴런, 즉 신경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나가 신경세포층입니다. 이 신경세포 간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서로가 신호를 주고받고 서로 수정하면서 하나의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AI에게 그런 지식의 구조를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란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픈소스 기반이며,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에서 텐서는 이 다차원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에 더 관심이 생겼을 때 찾아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플로우는 데이터가 이 그래프를 타고 마치 그래프를 타고 흘러가면서 계산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 플로우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다차원의 데이터가 어떤 그래프를 타고 흘러가면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케라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케라스는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할 때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디아노와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입니다. 주로 딥러닝에 많이 활용되는 라이브러리고, 최근에는 텐서플로우에서도 딥러닝을 할 때는 케라스를 이용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케라스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볼 여러분이 선생님과 이번 수업에서 만들어볼 AI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있는 숫자들이, 이 첫 번째 숫자는 뭐 같나요? 5. 두 번째는 0, 4, 1, 9. 자,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봐왔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5이고 이게 0이고 이게 4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까요? 이게 0이라는 걸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휘갈겨 쓴 숫자를 컴퓨터가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쓴 숫자의 모양은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서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 보이는 자동차 번호판처럼 숫자가 항상 똑같다면, 이런 모양일 때는 0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는 5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는 4입니다. 라고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인식을 시켜두면, 이런 숫자가 나타났을 때는 0, 5 이렇게 쉽게 숫자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쓴 숫자를 인식하는 것은 AI, 즉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가 이렇게 딱 정해진 이유는 뭐 자동차가 과속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주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자동차 번호판에 번호를 인식해서 그 해당 운전자에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는 항상 모든 번호판에 있는 숫자들이 다 균일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숫자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숫자 모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내가 쓴 숫자, 사람마다 뭐 같은 3을 쓰더라도 다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켜서 내가 쓴 숫자를 컴퓨터가, AI 프로그램이 인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쓴 데이터를 일일이 뭐 몇천 개, 몇만 개를 이렇게 써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학습에.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 약 한 6만 개의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10,000개 정도의 테스트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약 한 6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AI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구글 회원가입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안 될 경우 부모님의 계정으로 또는 선생님의 계정으로 실습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텐서플로우, 다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텐서플로우 케라스는 윈도우 64비트 기반의 약간의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해야 될 모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꼭 구글 회원가입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가 잘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나머지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